안녕하세요. 자, 오늘 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 원소 부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과학을 중학교 때 이제 와서 하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제 원소는 화학 분야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뭐 난이도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 배워볼게요. 자,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등장하게 되었냐 하면, 자, 처음에 고대 학자들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모든 물질에는 어떤 근본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아이들이 바로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물이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말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하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보일이나 라부아지에가 아니야.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어떤 성분을 말할게. 자, 보일 아저씨의 지금 설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보일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야. 그리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건 뭐야? 더 이상 분해돼서는 안 돼. 하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부아지에가 그래, 보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말은 틀렸어. 그 왜 틀렸냐 하면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 하고 실험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실험이 바로 물 분해 실험입니다. 자, 지금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이게 지금 달군 거예요. 뜨거운 주철관에다 물을 부었어요. 자, 물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우리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를 통해서 날아가죠. 그죠? 자, 그래서 가열한 주철관 안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물이 분해되어서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봐. 물은 산소하고 수소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네? 분해된다라는 것은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원소라는 것은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할 거니? 물이나 뭐 흙이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뭔가가 있다. 근데 걔네들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 분해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원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118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는 실제 공부할 때는 한 20가지 정도만 외워두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고 있는 원소들이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학습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자, 수소는 어디에 썼다고요?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다 나와 있다. 그죠? 산소는 우리가 주로 호흡할 때 이용되고 그 다음에 뭐 헬륨, 뭐 금 이런 것도 우리 볼 수 있고요. 또 질소는 어디에 채운다? 가자 봉지에 충전재로 채운다 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교재에 많이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현재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소에 대한 주장은 고대부터 있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나 탈레스가 물이나 불이나 흙이 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근대로 오면서 보일과 라부아지에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분해되면 안 돼 라고 주장했고 자,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라는 걸 밝혔다까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원소를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불꽃 반응입니다. 불꽃 반응의 특징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불꽃 반응의 특징은요. 굉장히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불을 그 원소에다가 쐬어보면 불을 이렇게 쭉 이제 원소가 있다. 그럼 불을 쫙 쐬어봐요. 그럼 이렇게 불꽃 반응의 색깔들이 나타나요. 자, 이 불꽃 반응 색깔 외웁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리튬 빨간색, 스트로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 구리 청록, 칼슘 주황, 바륨은 황록색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리튬하고 스트로튬처럼 색깔이 아주 흡사하게 빨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꽃 반응의 단점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줄에 지금 보면 뭐라 적혔어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음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또 불꽃 반응색이 같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고 질산 나트륨은 엄연히 틀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에서는 다 노란색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불꽃 반응의 가장 좋은 점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원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좀 단점은 뭐다? 같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나 또는 색깔이 비슷하게 나오는 반응의 아이들은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불꽃 반응 시험에 나옵니다.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 가보겠습니다. 스펙트럼은 뭐냐면 불꽃 반응이랑 또 다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인데, 자, 원소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분광기라고 하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눈에 뭐 대고 보고 있죠, 그죠? 이게 분광기예요. 이 분광기를 통해서 원소의 빛을 갖다가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런 검정 띠에 이렇게 선 스펙트럼처럼 색깔이 있는 띠가 딱 나타난대요. 자, 이렇게 띠가 나타나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연속적으로 쫙 관찰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를 구분하게 되는데 선 스펙트럼 특징 암기해야 합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요. 자, 이렇게 띠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띠의 굵기나 색깔 또는 위치가 다 틀리게 표현됩니다. 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봅시다. 우리 처음에 리튬과 스트론튬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둘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 자체에선 보니 확연하게 틀리죠, 지금. 리튬은 이렇게 파란색 두 개, 노란색, 주황색으로 띄엄띄엄이지만 스트론튬 보세요. 파란색이 있긴 하지만 촘촘히. 그 다음에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열은 또 이 지금 배열 상태가 틀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선 스펙트럼의 종류에서는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 스펙트럼을 보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출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물질 X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물질 X를 지금 보니까 원소 A하고는 어떻습니까? 뚜두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뚜 뚜두두두두뚜 어때요? 다 포함되죠? 그러면 물질 X에는 원소 A가 포함되어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보세요. B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지금 훨씬 많이 비껴나 있어요.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중복적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거 다 포함돼요. 중복적으로 선이 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X에는 원소 A도 들어있고 원소 C도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반응은 좀 더 쉽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좀 세세하게 분석하는 게 어렵다면 스펙트럼은 분광기로 비춰봄으로써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종류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장단점과 불꽃 반응의 장단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번 단원의 기출입니다. 자, 오늘 1단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만나겠습니다.